안녕하십니까. 성공학 개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경제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방송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드림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KPMG가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54만 대가 팔린 전기차 시장은 2025년에는 약 5배 정도 늘어난 12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 의하면 배터리 시장은 오는 2025년 18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2025년 약 169조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지난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고 당연히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1월에서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일본, 3, 4위는 중국, 삼성 SDI가 5위. 표에는 없지만 SK이노베이션이 7위를 기록해 국내 배터리 3총사가 탑10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성공 배경에는 고 구본무 회장의 끈기와 집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터리 종주국 일본과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시작해서 수년 동안 시제품도 나오지 않고 100억, 1000억대로 투자는 점점점 늘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한 해 동안 적자가 2천억 원 이상 넘어서자 사업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고 구본무 회장의 끈기와 집념으로 2013년과 2015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경쟁력 평가에서 LG화학이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계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17,000건 이상 배터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3월에서 4월까지 1,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를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 중에서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세계 2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삼성, LG, SK 기업 총수들과 연쇄 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총사 기업도 현대차라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가 있어 동반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총사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현재 우리나라 오창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있고 중국에 2곳, 미국,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완성차 업체인 미국 GM과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초에는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조 7천억을 투자해서 미국에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시설 투자에 1조 5,90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800km를 갈 수 있는 꿈의 배터리 기술, 전고체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 16억 달러, 1조 9,440억 투자 계획을 밝혔고 최대 50억 달러, 6조 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모두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 충남 서산, 중국 창저우, 유럽 헝가리,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 거점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친환경 정책 등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업계의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안에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까지 일본의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독점 공급받은 테슬라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올해 초 LG화학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그룹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반도체를 능가하는 배터리 수출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임 사태와 판박이인 옵티머스 사모펀드 5천억 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서 연 3%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5천억 원을 각종 부실한 부동산 개발에 코스닥 한 개 기업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펀드 자금 대부분이 증발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대부 DKAM, 아트리 파라다이스, CPNS, 라피크, 앤드류 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모두 개발, 시행, 건설 등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합니다. 5개 업체는 펀드 자금을 받아 다시 각종 부동산 사업에 재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 펀드 자금을 업체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돌고 돌리며 문어발식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펀드 자금 모집 과정을 보겠습니다. 판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면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보관된 서류에는 공공기관과 거래한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위조하는 방식으로 판매회사를 속였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약 800명, 투자금액은 2,100억 원, 1인당 투자금액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을 통해서 가입한 개인 투자자, 법인 투자자를 포함하면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판매액이 4,407억 원, 8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 관계자의 말이 가관입니다. 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판매할 사모펀드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서 안정성이 높고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직원들은 이걸 확보해서 공급하는 구조였다 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기를 친 사모펀드는 말할 것도 없고 판매사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라임 사태 때문에 판매할 사모펀드가 없어서 판매할 게 아니라 라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실제로 투자되는지 안 되는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검증을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확인과 검증 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만 생각하니까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사기 사모펀드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 있는 회사들은 공신력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중에는 판매사에서 하는 말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불량 제품을 만든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약속한 서류와 실제 편입한 자산이 다른 게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모두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인 줄 알고 있었으면 진작에 점검을 했어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7월 2일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이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31조 원의 증거금이 몰려 2014년 제일모직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경쟁률은 323대 1, 1억을 넣으면 12주를 주고 청약 증거금 791만원을 넣었으면 한 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 SK바이오팜은 국내 첫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고 미 FDA 승인, 판매 허가를 받아 미국 시장에 직접 판매를 하는 국내 첫 바이오 기업이란 점. 둘째, 2016년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수탁 생산 업체인데 공모 후 주가가 500% 상승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이를 능가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점. 세 번째, 공모가 49,000원, 부담없는 가격에 유통 물량이 적었던 점. 네 번째, 내년에 뇌종양 신약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점 등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식 매매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증권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확정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는 2단계로 세율을 확정했습니다. 3억원 이하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천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액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 2천만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비과세이지만 2022년부터 채권의 양도 차익, 펀드 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모든 금융상품 손익통상제도 도입, 손실 이월 공제제도 3년 허용. 설명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마이너스 0.02%, 2023년 마이너스 0.08%, 두 번에 걸쳐 0.1%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가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나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라는 말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름개선제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디톡스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법에서는 7월 14일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 취소를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기업이 드림팀 구성에 성공한다면 5년 후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수출 강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